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샘입니다. 네,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에 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요? 벌써 저희 강의가 여러분들의 뜨거운 한여름보다 더 뜨거운 열정에 의해서 7강까지 벌써 도달이 되었어요. 박한샘 스페셜 전업으로 우뚝 서기 오늘 7강에서는요. 주식으로 부자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유일한 방법이 저의 관점에서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걸 갖고 활용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실전 매매에서 사용해서 무수한 시간 동안 검증된 예로서는 저한테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강 강의는 어떤 이론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이렇게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지난 23년 동안 해와가면서 한 이제 20년 가까이 현재 이 틀 속에서 저만의 성공 비법, 저만의 생존 전략, 저만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저만의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7강 강의는 박한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걸로 나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건가 한번 깊은 고민을 한다면 오늘 강의가 저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저 친구는 저렇게 접근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저기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요 고민을 한번 하신다면 저는 오늘 그것이 저의 강의의 대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일지 분량이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여러분들이 TV로 보시다가 한번 지나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데 다시 보고 싶다. 그럼 한국경제TV에 보시면 박한샘 스페셜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으로 부자 되는 나만 아는 유일한 방법. 나에게 적용된 유일한 방법.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옵니다. 주식 투자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처음에 시작해요. 그런데 대부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특히 열정이 강할수록 성공하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 이게 나와요. 시간이 갈수록. 자, 그 다음에 성공이 대부분 일회성입니다.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는 연속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제가 증권회사에 한 10몇 년 다녀가면서 많은 고객분들을 만나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실패하는지 곰곰이 관찰을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선배님들이나 또 주변 동기들이나 뭐 이렇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옛날 단체를 모여서 연수 같은 것도 많이 했으니까요. 항상 관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기심 있게 고객분들 그리고 거래처 일부러 저는 가급적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본인들의 재테크를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게 재산이라고 보고 내가 어떻게 나갈 길을 찾았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서 공통된 특징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고 그리고 성공을 그러다 보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데 주식으로 부자 되는 유일한 방법. 많은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본인이 주로 주식을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불리는데. 그리고 내 것만 봐요. 내 종목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냐면 내가 정보가 없어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주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돈이 없어서 실패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런데 정보가 없어서 실패했다 혹은 공부를 안 해서 실패했다 돈이 없어서 실패했다 이것을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 지나면 여러분이 깨달아요. 뭐를 깨닫느냐? 정보가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실패한 것도 아니다. 밖에서 자꾸 찾아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 누구 때문에 망했다. 누가 나한테 잘못 정보 가르쳐줬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다 잃고 나면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나면 뭐를 깨닫느냐? 내 자신으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비싼 수업료를 치러요. 잔고에 10억 갖고 출발한 사람은 10억 다 털어놓고 출발하고 결국에는 몇 년이지만 5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은 500만 원 털어놓고 실패하고 깨닫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게 또 체계를 잡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1강부터 8강까지도 했습니다만 이 강의는 초보자를 위한 강의가 아니에요, 사실은. 전업으로 우뚝서기 초보자를 위한 강의는 제가 앞에서 여러 번 8강, 12강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박한샘 쳐보시면 거기 박한샘 스페셜 혹은 박한샘의 뭐 리스크 관리 혹은 박한샘의 주식 투자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해보시면 여러분들 한국경제TV 들어오시면 거기에 이제 녹화되어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얼마만큼 수업료를 적게 치르고 그리고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그것을 깨닫느냐가 저는 성공의 출발 터닝 포인트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일단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긴다고 보고요. 오늘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해 드릴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로 주식이 되는 주식이 부자 되는 지름길을 찾는데 뭐가 있을까요? 1998년 9월 23일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가 5,000원짜리가 2019년인가요? 2020년인가요? 5월 5일 날 어린이날 50분의 1 액면 분할을 해요. 그래서 액면가 100원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정주가입니다. 624원은 수정주가고 여기다 이제 곱하기 50 하면 5, 6, 30. 3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에 거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만 얼마에. 이게 바닥입니다. 당시에. 1998년 IMF 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식이 계속 최근에 9만 5천 원까지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번 150배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1억 투자했으면 150억. 근데 이 삼성전자가 IMF 때 이렇게 하고 나서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축 빠졌죠. 8천 원에서 3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5천 원 빠진 거네요. 마이너스 한 뭐 65% 정도, 60% 정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그대로 끝났나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오죠. 자,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팔지 않고 떨어졌을 때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이분은 돈을 법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굉장히 쉽죠. 돈 버는 방법이. 좋은 주식을 골라서 투자하면.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 그런데 제가 쭉 관찰한 본 결과 대부분 이 쉬운 것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1강에서 여러분하고 저는 폭락도 종목이다. 남들이 손절할 때 매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깡다구가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때 봤던 부분이 이겁니다. 상승장에서 1억 갖고 2억 만드는 100% 수익 내는 사람, 그리고 하락장에서 빵원이에요. 손실이 하나도 안 났어요. 이 사람과 상승장에서 1억 가지고 1억 5천 만든 사람 50% 수익밖에 못 냅니다. 이 사람보다 한참 부족하죠, 실력이.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하락장에서도 또 50% 수익이 나요. 추세 하락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큰 수익을 냈을까요? 한 번에 100%, 50%. 여기가 훨씬 큰 수익이죠. 왜? 1억 5천 갖고 50%니까 7,500만 원이니까 2억 2,500만 원이겠죠. 수익이.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때도 올라가는 거지만 떨어질 때도 주식은 시간이 훨씬 시간으로 보면 박스장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승 3일 하락 100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훨씬 높은 수익을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났을 때 기회를 거머쥐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걸 연구하는 것보다 이쪽을 연구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성공할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전수할 부분은 바로 저 1강에서 이야기한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지난 1강부터 6강까지는 어떻게 본다면 오늘 강의를 위해서 그동안 기본적인 배경들을 조각조각 제가 쌓아놓은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총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변곡점이죠. 그렇죠. 정배열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역배열됐네요. 에코프로 BM 57만 5천 원. 액면 분할하기 이전 가격입니다. 액면 분할이 이제 4대 1로 액면 분할됐죠. 그 이후에.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보셨던 똑같은 지점입니다. 대변곡점, 대변곡점. 여기는 이제 골든 크로스를 내가면서 대변곡 출발점. 여기는 대변곡 추세 전환되는 역전되는 지점. 즉 61선인 녹색 선을 깨고 추세가 이제 거꾸로 역배열이 되는 과정. 여기 이제 역배열됐다가 정배열로 진행되는 과정. 바로 그 지점이 이제 이 지점이죠. 중요한 어떤 신호가 하나 나오네요. 그렇죠? 대변곡 정배열 되기 전에 2개월 전에 어떤 중요한 골든 크로스 신호가 나와요. 가장 저점에서. 자, 그리고 대변곡 꼬꾸라지기 전에 역배열되기 전에 그 앞에 가격 지표로는 알 수 없지만 여기 라 지점에서 어떤 신호가 나오죠. 그렇죠? 과잉 매수 이후에 데드 크로스 약 한 달 반 전에 나오네요. 깨지기 전에. 자,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떴을 데드 크로스 플러스 대역전. 그 다음에 골든 클로스 플러스 정배열로 되기 전에 어떤 강력한 신호. 이거를 우리가 콕콕 집어낼 수는 없지만 앞에 나오는 신호와 이것을 조합을 하면 상당히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앞에 강의에서 했어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저런 신호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무슨 얘기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올라가는 것은 수익 내는 것은 제가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해도 이 정도 수준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요즘 장에서 살아남아서 주식을 공부하고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 투자자 100명 중에 상위 25명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실력이 형성되어 있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떨어지는 지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면 좋겠죠. 올라갈 때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그러면 떨어질 때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아까 보셨던 50%대 50%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면. 자, 그 부분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연기금이 주식을 때렸어요. 왕창. 이렇게 때린 적이 없었죠? 지난번 강의에서 여러 번 보여줬던 부분이에요. 액면 분할하고 나왔고 4분의 1, 한 줄을 4줄을 양면 분할하면서 15만 원이니까 60만 원에서 때린 거네요. 뭐를? 에코프로 BM을. 연기금이 왕창 때리네요. 주가 올라오는데 덜컹덜컹거리는데.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순간적으로 호재 발표 났을 때 15만 5천 원, 15만 6천 원 찍었네요. 연기금은 그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때렸습니다. 2022년 2월 달 이후에 5개월 만에. 그럼 이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주식 떨어지네. 나도 현금화하고 말아야지. 떨어지는 쪽에서 여러분들 벌 수 있으면 좋겠죠. 당연히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자, 이거는 카카오입니다. 역배열되죠. 61선 위로 역배열이 한 번도 안 되다가 안 깨지고 계속 정배열되다가 얼마에서부터? 6만 원대에서부터 훨씬 아래서부터 해서 사실 계속 정배열돼서 17만 3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역배열되기 시작해요. 카카오가 역배열되기 시작해갖고 정배열로 전환을 잠깐 하지만 계속 이 추세 하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대변곡 데드크로스 역배열 구간이에요. 역배열되기 전에 제가 어떤 말씀드렸어요? 어떤 신호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신호가 실제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볼까요? 방금 보셨던 부분입니다. 카카오의 역배열된 부분 15만 5천 원 가격이네요. 61선 아래로 역배열이 되죠.
그 역배열된 날 어떻게 했습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RSI 보조지표상으로 여러분하고 그동안 했던 거에서 어떤 신호가 떨어지죠. 데드 크로스 떨어지죠. 그리고 여기서 역배열로 진행되죠. 대변곡 역배열 전환. 그런데 그 앞에 2달 전에 어떤 신호가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에코프로 BM에서 나왔던 신호가 똑같이 나왔네요. RSI 보조지표 75 이상에서 과매수한 이후에 데드 크로스. 장대 음봉으로 나가면서 그 데드 크로스가 나와요. 추세 상승으로 나왔다가. 아직 역배열은 안 됐습니다. 데드 크로스가 75 이상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온 이후에 2달 있다가 뭐가 나옵니까? 역배열이 나오죠. 근데 그 역배열이 나올 때 또 데드 크로스예요. 근데 그 데드 크로스 2번 데드 크로스가 1번 데드 크로스보다 낮은 가격에 있네요. 주가는 뒷전이라고 그랬죠? 더 높은 가격이 주가는 높은데 데드 크로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한번 나왔나 안 나왔나 볼까요? 역배열로 되는 대변고에서 나오기 전에 과매수 영역 75 이상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그렇죠? 이 점선이 75입니다. RSI 보조지표. 자, 제가 매주 일요일 날 밤 10시 한국경제TV를 들어오시면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방을 해요. 그리고 화요일 날 낮 8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주간 공개 방송이라고 베스트 파트너들한테 열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거나 할 때 언급을 드려요.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것 여러분들 컴퓨터에 까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립니다. 한국경제TV 들어오시면 그 시간대에 그래서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RSI 보조지표가 75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역배열 신호 나오기 2달 전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카카오만 그러느냐? 지금 보시는 거는 어떤 겁니까? 그동안 여러분하고 매 강의 때마다 무수하게 봐왔던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대변곡 역배열 지점이죠. 대변곡 역배열 지점입니다. 60에서 아래로 이제 드디어 이평선이 역배열이 되죠. 근데 그 앞에 2개월 전에 어떤 신호가 있어요? 라 지점에서 과매수 빨간색 불화산이 붙은 다음에 75 이상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보통 역배열되기 전에, 즉 녹색선을 쭉 따라와 보세요. 드디어 역배열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역배열로 갈지 안 갈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다음 날 지금에서 역배열이지 이렇게 얘기하지. 자, 그런데 중요한 신호는 나왔어요. 어떤 신호가 나왔습니까? 단 한 번도 60일선 아래로 깨져서 끝난 적이 없어요. 종가가. 언제 이후에? 2021년도 6월 한 10일 이후에 단 한 번도 6개월 동안 녹색선인 60일선이 깨진 적이 없었습니다. 일봉이 깬 적이 없어요. 6개월 만에 그런데 처음으로 깼어. 주식에서 6개월이면 바깥 세상에서 100년입니다.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의 액분하기 이전 가격이니까 이 가격이 16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16만 5천 원짜리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57만 원까지.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3배, 300%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당시에 2021년도 5월, 6월 당시에 우리나라 예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예금 금리는 확정 수익이죠. 주식은 기대 수익률이고 불확정 수익이고 많이 주어봐야 2% 줬어요. 작년에. 이제서야 4%로 나오지만. 그럼 2%짜리 단리예요. 복리가 아니라 100년 넣어보면 얼마입니까? 1년에 2%니까. 겨우 200%예요. 100년 넣어봐야. 거기다 복리로 계산한다면 300% 정도 나오겠죠. 그럼
그럼 주식은 얘는 복리 안 됩니까? 샀던 거 팔고 샀던 거 팔고 해가지고 주식수를 들리면 500%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단위로 계산해 봅시다. 그냥. 그러면 주식이 은행에서 100년 걸릴 일을 이 주식은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걸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주식은 기대 수익률과 확정 수익률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는 큰 돈들의 그 개념. 자, 그래서 금리를 올렸을 때 정책금리나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은 매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추세 이렇게 몇 개 %짜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건 뭐다? 몇 개월 만에 나온 이 역전된 현상. 60일선 아래로 깨지는 이 녹색선 아래로 처음으로 깨졌잖아요. 음봉이, 종가가. 근데 아무 일 없다. 아닙니다. 이 주식은 반드시 이때 뭔가를 해줘야 돼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분의 1을 던지든 다 던졌다가 지켜보든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야. 그것도 300% 오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가더라도. 자, 그러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종목을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아까 카카오에서 있었던 일하고 똑같이 있었네. 한 달 전, 두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65 이상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왔잖아. 역배열되기 전에. RSI 보조지표가. RSI 보조지표에서 과매수 플러스 데드클로스. 과매수 영역 75 이상에서 데드클로스 플러스 역배열 신호. 처음으로 나오면 뭐다? 일단 뭔가 큰일 난 거다. 큰일 난 거가 일반인들한테는 큰일이에요. 오늘 뉴스 보니까 어젯밤에 미국 하원 의장인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셨어요. 20몇 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고위 관계자가 대만, 그것도 현지를 방문한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 본토, 우리나라 따지면 제주도에 우리 허락 없이 다른 나라 비행기가 착륙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추락시키겠다고 중국은 이야기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 보고 주식시장이 막 출렁출렁거려요. 사람들이 야 대만 전쟁하면 큰일 났다. 그거는 아마추어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 박한샘 스페셜을 보시는 분은 저게 돈이 된다 안 된다? 큰 돈이 된다는 걸 깨달으셔요. 그동안에는 주식시장에 한국 주식시장에 어떤 반사이익이나 100% 200짜리 종목이나 큰 추세적 상승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이닉스가 25,000원에서 15만 원 간 이후에 제대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에. 자, 이제 대만이 전쟁을 하든 안 하든 분쟁이 되든 안 되든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지금 미국은 대만에서 지금 분란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 전후로 해서 에너지 관련주가 100% 200% 큰 수익을 내준 것처럼 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큰 돈들이 이제 베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 2차 전지, 그리고 세 번째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다가 대중국 관련해서 중국 관련해서 PCB가 우리나라 업체들이 10,000원짜리가 12만 원 갔던 것처럼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 최근에 1, 2년 사이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IT 부품, 스마트폰 부품들이 중국 봉쇄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반도체 파운드리 액트법 통과해서 예산안 통과하고 나서 지금 이 3일 만에 중국한테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거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략적 자산으로.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큰 돈이 지금 한국 시장에. 그래서 오늘 어제 미국장 빠졌다고 다 빠지는 줄 알았죠. 외국인들은 지금 몇 개월 만에 주식하고 선물을 한국을 드디어 오늘 합쳐서 1조 원어치를 베팅했습니다. 요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잔 파도는 놓칠 수 있어요. 근데 큰 파도는 이런 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전제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주식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나왔는데 앞에 보니까 신호가 데드크로스에 신호가 있잖아요. 기계적인 신호가. 강력한 매도 신호가. 그럼 이 두 개의 변곡을 봤을 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주식을 다 때릴 뿐만 아니라 떨어지는 쪽으로 같이 돈을 베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벌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리고 지금 연기금도 때려 먹잖아요. 공매도 세력도 때려 먹고. 근데 시그널이 똑같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었죠? 네. 카카오도 나오고
여기에 RSI 75 이상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그 다음 역배열로 전환되고 정배열 안 깨지다가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역배열 전환됐잖아요. 앞에서 그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카카오도 똑같은 신호가 떴죠. 역배열 되기 전에 2개월 전에 75 이상에서 데드 크로스. 카카오만 그러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RSI 보조 지표가 75 이상에서 과매수 영역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온다. 그런데 그 뒤에 역배열 전환으로 바뀌었다. 정배열로 계속 몇 개월 추세 상승이 나오다가 강력한 시장 변곡을 이야기한다. 강력한 시장 변곡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든가 실적이 불안하다든가 아니면 시장이 이제 꺾여서 한국에서 어떤 외국 펀드가 청산한다든가 환율이 1,100원에서 1,200원까지 움직이는 현상이 나온다든가 중요한 건 뭐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는 쪽에서만 무조건 돈을 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일방통행으로 움직이는 사람 잡아먹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곰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곰이 지나가는 길에 다가 큰 돌덩이 하나 이렇게 묶어놓죠. 나무에다가. 그리고 나무 그 돌덩이 뒤에다가 먹을 거 이렇게 줍니다. 곰이 어떻게 해요? 밀어요. 돌이 갔다가 툭 놓죠. 내가 다니는 길인데 내가 주인인데 그동안 이 동네에서는 호랑이가 됐든 늑대가 됐든 곰한테 맞설 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어떤 놈이 한 번 더 세게 또 밉니다. 또 더 세게 날라오죠. 지풀에 지가 하다가 죽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돌아가면 될 걸. 왜 그러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근데 그 겸손하다는 것이 다양한 각도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손대라는 게 아니라 다양한 각도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내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올라가만 가지는 않는다. 근데 나는 항상 올라가는 쪽에만 베팅해. 주식은 확률적으로. 2,000개 종목에서 내가 항상 주가는 폭락이 나와도 3,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떨어져도 나는 올라가는 종목을 골라낼 수 있어. 골라낼 수 있지. 확률이 100분의 1로 줄어들어서 그렇지.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헤지펀드나 아니면 큰 돈 가진 놈들이 공매도 때려서 돈을 벌겠다는 방향으로 갔으면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3,200, 3,300까지 왔는데 더 갈 수도 있어. 근데 큰 돈 가진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매도 쪽에 자꾸 베팅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 다니는 거 몇 개월간. 그러면 3,000포인트에서 2,900 깨질 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야, 이게 이제 주식이 좀 쉬어갈 수 있겠구나. 주식을 갖고 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쪽에 돈을 벌어서 먹을 생각들을 하고 있네. 누가? 상위 1%가. 헤지펀드, 사모펀드 이런 공격적인 돈들이, 공매도 때리는 놈들이. 시장의 주인, 그동안 주식을 여기까지 종목을 끌어올린 큰 돈들이.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쓰셔야 되겠습니까? 외국인이 사야 올라간다면, 큰 손이 매집해 올라간다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가 사야 올라가니까 매일 수급적으로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럼 확률적으로 어떤 쪽이 좋겠어요? 공매도 때리는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게 유리하겠죠. 주식을 하는 사람은 현금화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돈이 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다 살 때 싸게 사는 것 뿐이지. 떨어지는 쪽도 돈을 먹어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1%가 돼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떨어질 때 고점에서 때려서 먹어야 남들이 손절할 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연구하는 겁니까? 1강에서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죠? 주식 투자에서 연구한다는 것은 처음에야 돈 버는 거 연구하죠. 올라가는 거.
나중에는 계속 어디가 상투인가, 떨어질 때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가, 세력들은 어디서 매도를 때리는가, 그들이 매도를 때릴 때 단순하게 우리처럼 야 때려 올라왔으니까 이게 아니라 금리라든가 이런 환경을 보고 그것이 바뀌는 추세가 바뀌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말한 게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 일어나기 전에, 대변곡 역배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와요? 그렇죠. 아까 데드크로스가 나오잖아요. 과매수가. 그거 확인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떨어지는 쪽에서 벌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위 그러면 1% 되는 겁니다. 저는 저 입장에서 경험하고 제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남아가면서 남들보다 어차피 주식은 1%가 싹쓸이하는 게임인데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 제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아닙니다. 정보가 많아서 아닙니다. 빨리 깨달았어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벌 때 많이 벌다가 왜 저 사람들이 1억 갖고 10억 만들고 5억 갖고 50억 만들고 100억 만들고 200억 만들었던 사람들이 왜 저런 이 시장에서 한번 10년 뒤에 보니까 다 사라졌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 계속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다른 사람은 리스크 관리를 할 줄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아니에요. 떨어질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방법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벌 수 있다, 주식을. 올라갈 때는 100종목에서 90종목 올라갑니다. 확률이 90%죠. 떨어질 때는 100종목에서 90개가 떨어집니다. 추세 하락일 때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엎드려야 돼요. 엎드린다는 건 뭐냐? 떨어질 때도 베팅해서 먹은 거, 이걸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게 더 교만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확률에 유리한 쪽, 힘이 센 놈 쪽에 쓰는 거니까. 그래야 남들이 또 손절할 때, 공매도 세력이 또 그걸 받아칠 때, 그때 또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 강의 시작했을 때 종합주가에서 2,300 깨졌어요. 2번이나.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예. 손절할 때 매수할 수 있는 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떨어지는 쪽에서 돈을 벌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식은 멘탈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식이 했다가 끊었다가 이런 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 매매를 해보고 자산을 운용해보고 지금도 리딩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주식은 절대로 끊어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마치 굴렁쇠 굴러가는 것 같아요. 자전거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멈추면 쓰러져요. 올라갈 때도 벌고 떨어질 때도 벌고 왕창 벌고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주식은 자산은 굴리는 거지. 그래서 자산을 가지고 베팅하고 어느 순간에 모으고 이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굴리는 거예요. 운용 금액을 100억 갖고 했다가 1억 갖고 했다가. 그렇지만 계속 그 감각이 멈추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벌고 떨어질 때도 벌고 계속 굴러가셔야 됩니다. 자, 대변곡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전에 반드시 RSI 보조지표 과매수역 신호가 앞에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대변곡 역배열 구조가 나오더라. 정배열에서. 이때 역배열이 나올 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역배열이 나온 뒤에 몇 개월 만에 주가가 100% 이상 나온 뒤에 나오면 앞에 75 매도 신호가 있었으면 그 주식은 추세 하락이 나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큰 손들이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볼까요? 아까 에코프로 BM 그리고 카카오 그 앞에 여러분들하고 강의했던 셀트리온 다 보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96,000원 2021년 1월 11일 83,000원 가격이네요. 이 가격이 어느 가격? 데드크로스 나온 가격, 역배열. 작년도 8월달. 자, 그 앞에 그러면 그런 신호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RSI 신호가 앞에서 75 영역에서 데드크로스 신호가 나온 것이 있었는지 역배열 대변곡 신호 한 번 있고 여기도 또 한 번 있죠. 여기서도 역배열
실제 여기서도 일어났지만 여기서도 역배열, 그리고 다시 정배열 잠깐 나왔다가 역배열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1번이라고 보면 앞에서부터 보면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역배열된 거 여기가 4번입니다. 제가 그냥 높은 가격을 안 했어요. 이 가격에 때려 먹었다고 보겠습니다. 만약에 잘 때렸으면 사실 83,000원에 때렸을 겁니다. 진정한 역배열이니까. 그러면 여기 부분에서 혹은 이 앞에 부분에서 75 이상에서 역배열 구간이 나온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기가 75 이상에서 과매도 영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역배열이 처음으로 출현해요. 그전에는 역배열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6개월 동안 역배열이 없었다고요. 단 한 번도. 다 정배열이잖아요. 75 이상에서 데드크로스 나온 다음에 3개월 있다가 바로 역배열로 진행. 60일이 처음 깨지죠.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신기할 만큼 모든 종목이 60일선이 안 깨지다가 21선, 5일선 한 번에 다 깨지고 어느 순간에 잠깐 됐다가 다시 되돌립니다. 그 다음 계속 깨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치고받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지점, 처음으로 깨졌던 지점에서 3개월, 2개월 앞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RSI 보조지표가 75 이상에서 데드크로스 난 게 있습니다. 가격은 더 낮은 자리일지라도. 그러면 역배열로 전환되고 추세가 그 앞에 75 과매도 영역에서 데드크로스가 나온 게 있고 그런데 그 몇 개월 만에 나온 거야. 100% 이상 수익이거나 그랬을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 뭐를? 추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83,000원에서 지금 63,000원. 30 몇 % 빠졌네요. 최고점에는 못 때렸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몇 개월 동안 때릴 수 있었죠. 회복을 안 됐잖아요.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그널, 즉 주도 세력의 주식의 물량을 털어내는 어떤 시그널, 그것을 이용해서 나도 떨어지는 쪽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익힌다면 여러분은 주가가 떨어져도 돈을 벌고 올라가도 돈을 버는 남들이 가지지 않은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방패. 그동안 칼만 갖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조금만 빠져도 3,000에서 2,700 빠져도 다 막는 길이 없어. 리스크를 가지게 되는데 공격하는 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수익률을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강의했던 거 더블 복리 효과. 그 당시에는 정배열, 역배열이 역배열이 나지 않고 계속 정배열 구간에서는 주가가 떨어져도 계속 팔았다가 매수죠. 수량을 100주, 110주, 120주 늘리죠. 언제까지? 대변곡 역배열이 날 때까지. 대변곡 역배열이 나면 어떻게 돼요? 예, 주식 절반이든 다 정리하고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쪽으로 어떻게 베팅해 먹을 수 있을까? 원리는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요한 것보다 실천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돈을 못 버나? 저 쉬운 걸 왜 못하지? 삼성전자처럼 좋은 주식 사면 되고 LG화학처럼 LG엔솔 그러면 야 인마 지나고 났으니까 그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LG엔솔 100조예요. 대주주가 80% 갖고 있어. 20%만 시장에 돌아다녀. 대주주 80%는 팔지도 못해. 우리 사주가 5%야. 15% 갖고 공모했어요. 그중에 11%는 기관이 가져가고 4%, 5%를 개인한테 배정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100조 원짜리 이상이었던 종목은 외국인이 50% 갖고 있어요. LG엔솔, 2차전지 3% 갖고 있어요. 연기금도 계속 사야 되고 외국인도 계속 사야 돼요. 40만 원 언더에서는 계속 모아가고 올라오면 걔들도 때립니다. 어차피 장기 레이스로 모아간다는 거겠죠. 그러면 앞으로 멀리 봤을 때 한국은 반도체에서 포트폴리오가 2차 전지로 세계 시장에서 1, 2위를 하는 분야니까 다각화시키는 겁니다. 그 종목을 그러니까 계속 모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떨어질 때마다. 올라오면 40만 원에서 플러스 44만 원까지 올라오면 절반 털어주고 혹은 다 털어주고
또 40만 아래 내려오면 또 수량 늘려가고. 지내놓고 나니까 삼성전자도 쉬운 것처럼 보여지죠. 당시는 어려웠어요. 그렇게 하기가. 자, 중요한 건 뭐다? 개인 투자자들은 왜 이 쉬운 걸 못할까? 보니까 지속적으로 자금 유입이 안 됩니다. 즉 다른 쪽에서 뭔가 뭐 건물 임대료든 혹은 근로소득이든 뭐 돈이 계속 들어와야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굉장히 제한된 돈이에요. 여윳돈이 아니라 뭐 전세 자금을 내줘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 그리고 매수 시점도 떨어질 때 못 사고 꼭 올라갈 때 삽니다. 아니면 한참 이미 100%, 200%는 한 수익인데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산다든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떨어질 때 살 줄 알아야 되는데 떨어질 때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고 나서 내 주식이 바로 안 올라가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안 사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돈이 바로 갚아야 돼요.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 시 뭐 예를 들어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든가 예금을 그러니까 처분한다든가 혹은 집을 뭐 마련하려고 청약통장을 마련하는데 정리한다든가 심지어 전세금을 주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된다든가 다른 주식만 처분하면 되는데 다른 자산까지 처분해야 돼. 아파트나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아주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 대해서 손을 대버리는 겁니다. 원금만 처분하고 하면 나중에 기회라도 있는데 플러스 알파, 부동산, 노후 대비, 연금 이런 걸 손을 대야 돼요. 갚기 위해서. 그러면 미래가 없어집니다. 자, 따라서 원금 손실만이 아닌 자산 기대 소득이 붕괴되고 노후 대비 부동산, 적금, 연금 등을 처분하게 된다. 즉 현재 현금 흐름과 미래 현금 흐름이 사실 모두 주식에 베팅되어 있는 현금입니다. 비트코인이 됐든 주식 매매를 하든. 무리한 베팅을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야, 그걸 누가 모르냐, 이 쉬운 거를. 네. 그런데도 왜 안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어버리면 생활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의사다, 변호사다, 혹은 어디에서 돈이 나올 때가 있다, 사업을 한다. 10억을 투자했는데 반토막 나서 5억 됐다. 코로나나 IMF로. 이분들은 여기서 1,0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생활비가 나옵니다. 많게는 뭐 1억씩.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500만 원씩 주식을 계속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무식하게. 생활비를 쓰고도. 이 돈을 손을 안 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지. 종목만 괜찮다면. 자,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게 아니죠. 월급은 300만 원, 500만 원 받고 모아놓은 돈 1억 갖고 이게 노후 대비 자금이야. 전 재산이야. 청약 자금을 댈 수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서 결혼할 자금까지 여기다가 쏟아붓는 거죠. 문제는 뭐다? 한시적인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날리면 미래가 날리게 돼. 노후 보장까지. 생활비도 거기서 다 꼬나박았는데 여기서 벌어서 뭐를 알파를 생활비를 대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폭락이 나올 때 그거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주식에 물리더라도 주식을 안 팔고 생계자금이 해결되면 안 팔으면 됩니다. 굉장히 무식한 방식이죠. 이 단순한 건데 왜 안 되느냐? 떨어질 때 아까 보셨다시피 거기서 생활비도 뽑았고 다 뽑았어야 되니까 그런 거. 미래 기대까지 다 집어넣은 거죠. 수익률, 미래의 어떤 기대 현금 흐름까지. 결론은 하나입니다. 몰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좋은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면 된다는 거. 근데 왜 안 되느냐? 실행이 안 돼. 실행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99%, 100명 중에 99명은 다 압니다. 본인들이 실패하는 이유. 90명은 알아요. 진짜 9명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거지만 실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보시다시피 삶이 녹록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뺐어야 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금니 꽉 깨물고 실행해 봐야 됩니다. 자산을 절반으로 줄이든. 그래서 우량하고 좋은 주식 필요 조건입니다. 성공하는. 꾸준하게 살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것이 성공의 필수 조건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충분 조건은 뭐냐? 저가 매수할 줄 알아야 돼.
좋은 주식을 사는 거, 선택하는 거 필수 조건입니다. 필요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성공을 위해서는 그게 꼭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떨어질 때도 더 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나는 생활비를 뺐어야 돼. 생활비 1억짜리가 5천만 원이 됐어. 어떻게 뺐어요, 여기서? 이거 갖고 결혼도 하고 아파트 청약도 된 돈이고 준비해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포기되는 겁니다. 저가 매수는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나 하는 거다. 교과서에는 있는 이야기다. 실천을 못하는 거죠. 다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주가 떨어질 때. 이번에 보셨죠? 2300 깨질 때 걔네들 다 손절 치잖아요. 좋은 종목들. 자, 그래서 주식은 확정 수익이 아닌 불확실한 기대 수익률이다. 단점을 극복하는 비결은 꾸준히 좋은 주식을 사면 되는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월급 받자마자 카드값 나오고 3일이면 다 잔고가 땡 되잖아요. 어떻게 알지? 실제 저도 그렇게 직장 살아가면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증권회사도 적지 않은 돈을 줬어요. 20년 전인데도. 자, 그런데 300만 원 월급 받으면 3일 있으면 통장 잔고가 빵이에요. 카드값으로 다 나가요. 돈 하나 못 주고. 20년 전에 300만 원이면 은행 증권사가 공무원 월급보다 거의 2배 이상 연봉을 줄 때입니다. 당시에 4천만 원이면 지금 1억이에요. 그래서 좋은 직장 때려치고 증권사 선택한 친구들도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이야기지만 문제는 뭐다? 손에 쥐는 게 없으니까 장기 투자, 주식 투자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방법론부터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쪽에서 100%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50%만 먹었더라도 떨어지는 쪽에서 20%든 10%든 50%든 먹는 거.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번 깡통 차봐야 알아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대로 가면 내밀어 갑니다. 근데 계속 직장 생활만 했어도 어차피 이래 죽는 거나 저래 죽는 거나 똑같아. 직장 생활하면 지금 당장 엄발에 오줌 넣기야. 그렇죠? 당장은 살아. 근데 내가 정말 내 몸에서 영혼까지 짜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말라 죽는 거죠. 미래가 없어. 자산 축적이 안 되잖아요, 직장 생활. 당장 생활하기 위해서 쏟아내야 되잖아. 그렇다고 너무 궁색하게 살자니 이게 진짜 직장 생활인지 어디 무슨 자선단체인지 이것도 참 왜냐 맨날 남한테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커피라도 사면 되지 커피값도 밥값입니다. 요즘. 따라서 미래가 없는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 가면서 내가 말라 죽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베팅해갖고 죽느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건 똑같습니다. 진짜예요. 절약해도 죽어요. 언제 집 사요? 1억 연봉 받아도 1년에 1,000만 원 적금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10년을 모아봐야 1억 2천이야. 불가능합니다. 집 사는 거. 그다음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다가 죽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주식해가지고 한다. 아까 보셨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못 사니까 죽어요, 그것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제가 그런 고민에 심각하게 있었습니다. 3년 차 됐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고민하고 한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방식이에요. 야, 올라갈 때만 먹어서는 답이 없다. 거기서 다 죽어나는구나, 주식은. 그러면 좀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나는 떨어질 때 단 1%라도 먹는 것이 사는 비결이구나. 멈추지 않고. 그러다가 시장이 폭락 나온다든가 기회가 왔을 때 내 돈 모아놓은 돈 1억이 3억 원, 5억 원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 주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17만 원에서 7만 원 떨어졌을 때 기회가 왔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거기서 그냥 짧게 먹고 나옵니다. 대신에 다른 종목들 현대자동차, 기아차, 모비스 40만 원짜리가 20만 원 됐잖아요. 지금 올라왔죠. 1억짜리가 5천만 원 된 거예요. 한마디로. 5천만 원이면 1억 원어치 살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자, 그러면 떨어지는 쪽에 아까 그
대변곡 데드크로스에서 역배열 때 거기서 돈을 진입해서 돈을 벌어요. 떨어지는 쪽으로. 그러면 단 10%라도 베팅을 해서 벌어야 되는데 방법론적인 거잖아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거기서 베팅을 하라는 겁니다. 공매도. 펀드라든가 기관들은 공매도를 때립니다. 우리는 공매도 때릴 수 있나요? 신용대주는 하지만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게 뭐냐? 선물을 하방으로 베팅한다든가 옵션을 떨어지는 쪽으로 풋옵션을 건다든가 근데 이게 어려워요. 또 개인들한테는. 가장 그래서 현실적인 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안전한 거, 즉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내 갖고 있는 주식을 손해보지 않고 시장이 떨어졌을 때 최소한의 나의 한마디로 안전벨트, 암벽 등반 하는데 떨어지면 죽으니까 로프 걸잖아요. 이렇게 자일 걸잖아요. 척크덕 올라갈 때마다. 그겁니다. 최소한의 안전벨트가 있어야 돼요. 뭐냐? 바로 첫 번째로는 ETF입니다. 즉 이 대변곡점에서 역별됐을 때 떨어졌을 때 걸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즉 올라갈 때 거는 것은 레버리지라고 그럽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0% 올라갈 때 레버리지는 20%가 올라가요. 자, 종합이 10% 떨어질 때는 인버스를 겁니다. 인버스라는 것은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인버스도 그럼 10% 떨어질 때 떨어지는 쪽에 베팅이 되는 거니까 10% 수익이 납니다. 주식을 다 파는 거는 그냥 영원이죠. 떨어져도 영원이고 올라가도 영원이고. 주식 팔고 리스크 관리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절반만 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쪽에도 돈을 벌어야 돼요. 1%라도. 그래야 남들 손절할 때 사죠. 자, 그러면 많고 많은 수백 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딱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코덱스 레버리지. 올라가는 쪽. 그리고 코덱스 선물 인버스 고버스라고 불리는 거. 왜 거래소에서 이거하고 코스닥에서 레버리지 인버스인데 코스닥에는 인버스 2 곱하기가 없습니다. 왜? 선물이 없으니까. 선물 거래가 안 되잖아요. 코스닥은. 상품을 못 만드는 거죠.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근데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이 매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주가가 떨어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들 손절할 때 매수할 수 있는 돈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직장 생활이나 의사나 건물주라 돈이 계속 들어와. 생활비 걱정 안 하고. 내 돈 10억이 5억 됐어. 1억이 5천만 원 되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계속 살 수 있어. 좋은 주식이니까. 망하지 않을 주식이라고 판단이 됐으면. 그러면 결국엔 언젠가는 돈을 번다. 이 논리인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쫓기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가가 떨어져도 돈이 벌게 만들어야 되죠.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거나 혹은 떨어져도 돈을 벌게 만드니까 레버리지를 산다는 것은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야. 올라가는 쪽에 걸었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방어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더 레버리지, 신용이라든가 미수로 더 1억 이상으로 일으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실제 매매를 해보면 할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목적은 안전하게 주식을 방어하고 거기서도 돈을 벌어서 주가가 폭락이 나와도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야.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이해되셨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버스 중심으로 고버스라는 거, 코드번호 252670으로 하시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종합이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첫걸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걸음이 또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 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6강까지 대변곡점과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 남들이 손절할 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하지만 중간에 화요일 아침 8시 30분 한국경제TV로 들어오시면 공개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일요일 밤 10시에 마찬가지 공개방송을 진행해요. 그걸 통해서 구체적인 종목과 차트들을 봐가면서 실시간으로
검증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